천문학계에서 블랙홀의 소리를 공개하더니 이어서 우리 은하의 블랙홀 모습을 찍은 최초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온갖 파장대의 빛으로 둘러싸인 우리 은하의 블랙홀입니다. 이전에 한번 공개된 적 있는 M87 은하의 블랙홀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 M87 은하에 있는 블랙홀 사진은 인류가 최초로 찍은 블랙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인 작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은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보관 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두 블랙홀을 단순히 비교하면 그냥 비슷하게 생겼죠. 사실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는 이 비슷한 모습을 상당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 천문학에서 어떤 것이 10배 이상 규모가 커지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M87 은하의 블랙홀은 우리 은하 블랙홀보다 약 1500배 더 무거운 블랙홀입니다. 밀도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건데 모습은 비슷한 거죠. 자, 이 블랙홀 사진에서 또 재밌는 점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 블랙홀이 아니라 블랙홀 주변의 모습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여기 가운데 어딘가에 있겠죠. 빛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론상 정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블랙홀은 가장 빛나는 천체입니다. 블랙홀에 떨어지는 수많은 가스, 먼지, 조각난 행성이나 별들이 마치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본 뒤에 변기통물이 내려갈 때의 모습으로 모두 충돌하게 되죠. 그 조각들은 단순히 몇십 몇백 개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개가 서로 부딪히고 비벼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백만 도까지 가열되는데 일부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만 나머지 일부는 엄청난 압력으로 블랙홀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서로 부딪히고 비벼지면서 달아오른 것들이 튕겨져 나오는 모습을 이 전파망원경으로 찍은 것이 바로 이 블랙홀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는 블랙홀도 비교적 최근까지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냐면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저 우주 저 멀리서 몇몇 항성들이 쪼개져서 뿜어내는 강한 X선이나 아니면 주변을 지나가는 빛이 휘어지는 것을 관측하면서 간접적으로 추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X선이나 빛이 휘어졌는지를 데이터로 관측할 장비도 없던 시절에는 그저 상상 속 천체였죠. 이런 블랙홀을 대체 누가 어쩌다 상상하게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좀 더 먼 과거로 가봅시다. 그 내용은 1783년 영국에서 시작된 1783년 영국 왕립학회에서 존 미첼이 처음 블랙홀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검은 별이라고 말했죠. 미첼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빛이 입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별에서 빛이 뿜어져 나올 때 별의 중력이 세다면 빛 입자들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만약 중력이 너무나도 세다면 빛조차 다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1800년대에 들어와서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라는 당시 과학계의 주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에 대한 관심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00년대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님께서 본의 아니게 블랙홀의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내용 중에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상상 속 블랙홀의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천문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일반 상대성 이론 일부를 간단히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선로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그 기차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휘어져 달리겠죠? 이건 기차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선로 위로만 다니니까요.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기차는 우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 우주의 한 공간이 밀도가 아주 높은 행성 때문에 휘어져 있다면 빛도 그 휘어진 길 따라 직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걸 바라보면 빛이 방향을 틀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 이론 덕분에 우주 공간에서 중력장의 영향을 받고 또 파동에 영향을 주는 천체들의 움직임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 것 뿐만 아니라 시공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또 검은색보다도 더 검은 우주 저편에 구멍이 뻥 뚫려 텅 비어 보이는 암흑별에 천문학자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블랙홀을 찾으려고 안달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등가 원리 그리고 중력파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M87 은하의 블랙홀 관측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고 또 이번에 발견한 우리 은하의 블랙홀 관측으로 재검증에도 성공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쩌면 삶과 죽음에 밀접한 것 같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들도 새 생명이 있다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죠.
우주의 별들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주 저 멀리 가스와 먼지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은하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또 우주 저 멀리에서 초신성 폭발과 함께 다시 우주먼지로 돌아갑니다. 이 우주먼지들은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별은 블랙홀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어야만 나타나는 블랙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 블랙홀은 새로운 삶을 향한 관문일까요? 어쩌면 쓰레기나 음식물, 죽은 생명체들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처럼 우주에 새로운 별과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우주만의 장치일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내가 블랙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들어가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들어가 보고 싶은가요? 들어가면 무엇이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